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두 번째 통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은 주민들이 감자, 옥수수 같은 밭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을 사육합니다. 그리고 고산지대 중에서도 고온다습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가파른 경사면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계단식 논에서 벼농사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고산 기후라는 건 뭐냐, 열대기후 지역은 엄청 덥잖아요, 평지 같은 경우에.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기온이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올라갈까요? 네, 기온이 좀 떨어져요. 근데 열대지역 같은 경우는 평지는 너무 더운데 산으로 좀 올라가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딱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나타납니다. 기후 그래프를,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까지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평균 13, 14도 정도로 봄 날씨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 지역은 항상 봄 날씨라고 해서 상충 기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상충 기후가 나타날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고대 도시, 고산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광산업이나 지하자원을 이용한 광업이 발달하고요. 평야지역을 볼게요. 평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벼농사, 쌀 중심으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는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밀농사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밀농사가 활발해서 대규모로 하는 농사를 볼 수 있고요. 벼농사가 활발한 태국의 하천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해안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 여러 어업 등이 이루어지고, 조차,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조차가 큰 곳에서는 갯벌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염전이라든지 소금염, 양식장, 굴 양식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난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카르스트 지형은 뭐냐면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탑 카르스트라는 게 있는데,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모든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기 탑 카르스트는 뭐냐면은 석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이런 물에 녹아가지고 그 중에서 단단한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탑처럼 뾰족하게 남아 있다고 해서 탑 카르스트라고 하고요. 여기 주변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또 좀 더 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간헐천은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온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하산 지형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웠던 것들을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 쓰는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에서는 여기 알프스 산맥에서는 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는 방금 봤던 지형 중에서 베트남입니다. 아까 탑 카르스트가 있었던 곳이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밀농사가 활발한 미국 쪽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이 많이 있어요. 해안 바다 쪽이다 보니까 쿨 양식장이 활발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도 주변이가 굉장히 더운데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의 북은 크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북섬과 남섬. 북섬은 화산 지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 재배를 한번 보면, 쌀은 어떤 기후에서 잘 자라냐면 우리나라 여름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에 쌀이 성장할 때 고온 다습, 즉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 재배할 때는 여름 기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게 여름이 한 번이니까 쌀 농사를 1년에 한 번 지어요. 근데 다른 동남아 지역에 여름이 1년에 두세 번 있는 지역은 쌀을 1년에 두세 번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쌀은 이 성장기 고온 다습한 조건이 있으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다르게 부는 기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당연히 그 평지가 넓게 분포하는 평야에서 쌀은 재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가능한 대하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요. 재배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조건으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이 기온 그래프가 여기 있는 여기는 막대 그래프, 얘는 선 그래프인데 이 선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낸다고 했고 여기는 바로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요. 여기가 지금 태국의 이 기후 그래프인데 온도가 되게 30도 전후로 항상 높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쌀 재배 지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기온이 높은 곳에서 쌀 재배가 잘 된다는 거. 그다음 자연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상에 의한 재해, 그다음 지형적으로 있는 재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익숙하겠죠. 근데 쓰나미가 많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일단 대응과 시민의 권리.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있고 법으로도 시민의 권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나미는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해안가 쪽에서 바닷물이 일어나서 육지를 덮어버려요. 그거를 쓰나미라고 하고 여기 보면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지진에 의해서 바다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쓰나미는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 해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이 판가판들이 만나는 곳, 그다음 판가판들이 부딪히고 그다음에 멀어지고 엇갈리고 이런 지각판들이 만나는 곳에서 이런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